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려고 들고 나왔습니까? 네, 먼저 티커 볼까요? 네, HOOD인데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저기 부엌에 쓰이는 후드인가요?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건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로빈후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로빈후드 얼마 전에 네. 이제 밈 주식 열풍 때문에 유명세를 탔던 그 기업이죠. 맞습니다. 로빈후드가 이 제로 수수료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신성처럼 등장을 했는데요. 예. 창업자 블레드 텍네브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투자의 민주화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가 부자나 일부 투자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금융시장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MZ세대들 그리고 어려운 옵션 거래도 뭐 SNS에 게시물 하나 올리듯이 가능케 하는 그런 앱인데요. 정작 아이러니하게 IPO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조금 초라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상장 당일 8.37% 하락을 했고요. 이튿날에는 0.95% 소폭 올라서 35달러대에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자체가 이 희망밴드 38에서 42달러 최하단에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로빈후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동학개미 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예, 로빈후드를 이제 똑똑한 개미 투자자들을 로빈후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로빈후드 앱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뭐 한 투자자가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개미들이 사용하는 개미들의 투자 앱이 정작 상장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이번 상장에서 공모주 물량의 3분의 1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배정이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열풍이 거센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주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고요. 공모주 투자는 이제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가 좀 가능합니다. 앞서 로빈후드가 표방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PO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조해 왔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 첫 타자가 된 셈입니다. 네. 이 자체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IPO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주가에는 오히려 이 결정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역시 35%라는 물량을 다 소화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그 화제를 불러일으킨 기업인 건 맞지만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용자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월가의 좀 공통된 의견인데요. 예.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보면 그간 상승세를 거듭해 왔지만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형 기관 투자가는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반쯤 죽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 열풍을 이끌었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레딧 커뮤니티입니다. 네. 레딧 커뮤니티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로빈후드를 좀 달갑지 않게 보는 게시글들이 많았는데요. 뭐 그쵸. 티커명을 후드가 아니라 ROB 뭐 강도로 하지 그랬냐라는 것도 나왔고요. 어떻게 예. 보면 가까이 하지조차 마라, 투자하지조차 마라 이런 글들이 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 때문이겠죠. 개인들하고 뭐 기관들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공매도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 로빈후드에서 개인들의 매수를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게임스톱 사태가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예. 앞서 이번 상장 계획 발표 하루 전에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서 주식을 거래 제한한 것, 그리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등의 혐의로 5,700만 달러의 벌금과 1,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총 7천만 달러인데요.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핵심 수익원에 대한 당국의 규제 그리고 이제 벌금 리스크가 상장과 이번 주가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와는 좀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길래 그런 거죠? 이게 개인들한테 어떻게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상품이기 때문이다. 되게 라고 의미심장하네. 하는, 네. 그래서 이들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자 주문 정보 판매입니다. PFOF라고 하는데요. 네. 이 PFOF가 좀 어렵지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보면 고객들의 주식 주문 정보를 헤지펀드나 퀀트 트레이딩 회사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고객의 거래 정보를 대형 증권 거래회사에 넘겨서 처리를 하고요. 매수세 또 매도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사는 회사들은 이 트레이딩 정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그리고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더 빠르게 초단타 매매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 개인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시장에 적잖은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이에 로빈후드는 문제가 되면 PFOF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매출 구조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변할지 또 사업 모델이 어떻게 다각화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매출의 30%는 구독형 프리미엄 멤버십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로빈후드의 창업자 테네브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넥스트 워런 버핏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워런 버핏은 로빈후드를 두고서 주식시장을 카지노,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료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고빈도 또 고위험 거래를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고 또 투자자 정보를 팔아서 수익을 키운다는 그 구조라는 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증명해 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역시 공짜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라는 이름부터가 좀 정체성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들의 정보를 팔아치우는 서비스였네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그런 상실감이 어떻게 보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상장 초반에 초라한 성적을 거둔 이 로빈후드 앞으로 그렇다면 전망은 좀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로빈후드가 가진 장점도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UI, 초보자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무료 수수료가 MZ 세대들의 주식 투자 놀이터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IT 비즈니스에서는 이 최초가 가지는 힘이 좀 크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도 메시지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금융 투자에 나선 MZ 세대들에게 로빈후드가 익숙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은 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ctually, the company's doing well. Its sales growth is over 100%. The company's EBITDA margins are improving. I think they last booked something like close to 25%. On the other hand, it's growing 4 times as fast as Schwab. Investors are going to give it credit for the growth. The question is how it's valued relative to the existing circumstances and financials that it's showing us. 네,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의 손을 어떻게 계속 잡고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IPO로 본격 시험대에 올랐으니까 결국은 더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방금 캐서린 스미스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월가에서 로빈후드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아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상장 전에 제시를 했는데 아틀란틱 에퀴티에서 $65,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한 70%의 상승을 기대를 했고요. 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로빈후드의 주식 4,500만 달러 규모의 130만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